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오늘 고려 탑 불상 건축물 시험 대박 많이 출제됩니다. 여러분 고려 정기를 대표하는 탑.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통일신라 시대 탑 기억나십니까? 이중 기단위에 3층 석탑이 많이 만들어졌다. 통일신라 시대 이중 기단위 3층 석탑 뭐 있죠? 신문왕 때 가문사지 석탑, 경도왕 때 불국사에 있는 3층 석탑, 그리고 통일신라 하대 기단하고 탑 신부에 불상이 새겨져 있었던 진전사지 3층 석탑. 이거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근데 고려시대는 다각, 다층 탑이 만들어집니다. 다각이고 그리고 다층 막 9층, 8각 9층, 그 다음 10층 막 이런 탑이 만들어집니다. 고려 정기를 대표하는 탑은 월정사 8각 9층 석탑. 평창에 있습니다. 8각 9층 완전히 다각이죠. 사진 자료로 많이 출제됩니다.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탑은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나 해가지고 사진 자료도 많이 줬고, 옛날에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월정사가 대웅전이 뒤에 보였고 이건 경복궁이 보이니까 경천사 10층 석탑이라고 했는데, 이 경천사 10층 석탑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하자면, 경천사는 원래 개경에 있는 절이에요. 근데 경천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경천사 터에 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탑이 멋있거든. 그러니까 일본 어떤 귀족이 뜰보다가 배로 싣고 자기 집 앞마당에 꽂아놓은 거야. 이거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옛날 조선 총독부 건물 쪽에 있었는데, 문제는 조선 총독부 건물 바로 뒤에 또 경복궁이 있었고, 근데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1995년에 김영삼이 역사바로 세우게 하면서 폭파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경복궁 바로 앞에 고려를 대표하는 탑이 있는 게 조금 이게 어색하잖아. 그래서 10년 후에 이거 나중에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조선 총독부가 당시에 그러니까 좀 이상한 국립박물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의 식민지배 상징물이고 그 식민지배 본령이었던 그 조선 총독부 건물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모셔놓고 국립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삼이 역사 바로 세우기 한다고 했을 때 당시 오히려 역사학자, 고고학자 다 반대합니다. 유물학자들이요. 왜? 아니 새로운 국립박물관을 짓지도 않고 김영삼이 나 때 폭파시켜버릴 거야. 내가 있을 때 조선 총독부 건물을 폭파시킬 거야.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화유산이 한 10년간 거의 창고에 숨어 있다가 정확히 10년 후 2005년에 지금의 용산박물관이 개장이 되면서 그 입구에 경천사 10층 석탑이 있죠. 용산박물관 가신 분들은 다 이 탑 앞에서 사진 하나씩 찍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게, 여러분 고려 정기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의 송나라, 그러니까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시험에 진짜 많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 경천사 10층 석탑은 나중에 이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대표탑이 미리 이야기하자면 세조가 만든 원각사지 10층 석탑인데 똑같이 10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석탑이라고 하면 화강암으로 만드는데 둘은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 그래서 얘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세 개 탑은 미리 좀 잡아놓으세요. 고려 정기를 대표하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 후기를 대표하는 경천사 10층 석탑. 이렇게 탑은 끝내도 됩니다. 왜요? 여러분 고려 정기 이 무렵에 무량사 5층, 불일사 5층, 왕궁리 5층, 현아사 7층 막 이런 탑이 있는데, 이건 뭐 생긴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무량사나 불일사나 구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수험한국사에서나 공부하는 거지 출제가 되더라도 선지로만 출제가 되고 정답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정답은 월정사 8각 9층 석탑, 그리고 경천사 10층 석탑, 이거 두 개만 좀 기억하시고 사진 자료까지 완벽하게 잡으시면 탑은 끝나는 걸로 됩니까? 그 다음 불상 갑니다. 고려시대 불상이 은근히 시험에 조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파주 용미리 불상 이런 것도 선지로 나오는데, 그래요. 정답으로는 지금 제 책에 있는 것만 떠지니까, 고려 초기는 지배층이 누구였습니까? 다시 해야 되나요?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여기는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대결, 여기 호족이 지배층입니다. 호족은 지방 세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호족들의 향토적 특색이 드러나는 불상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지역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논산의 개태사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와, 조형미 엉망입니다. 사진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뭐 4등신 정도 되죠. 제가 우습게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교직에 있을 때 남학생들은 성격이 좋아요. 그래서 각 반에서 가장 머리가 컸던 친구들을 관촉사로 임명한과 동시에 제가 국사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 같은 거 나눠줄 때 그 쫙 복도가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제가 한가운데 나와가지고 각 반의 관촉사들 모여라 혹은 국사부장들 모여라 그럼 다 모이면 막 다른 학생들이 다 나와서 서로 막 관촉사 대두라고요. 그 다음 광주에 충국리 철불이 있습니다. 이 광주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지금은 하남 하사창동 철조열의 좌상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여러분 다 하기 싫을 거예요. 그냥 광주 충국리 철불로 지금도 출제가 됩니다. 역시 거대하죠. 그래서 이게 거대한 철불이기 때문에 고려 초기에는 거대한 철불이 주조되었다. 이렇게도 시험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용산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조형미가 떨어지나? 나는 실제로 이거 용산박물관에 가서 보면 잘 만들었던데. 근데 하여간 고려 초기에는 이렇게 약간 좀 조형미가 떨어지는 불상이 있는데 문벌귀족기에 제가 부석사 할 때 이야기했는데 부석사는 1타 5피다. 부석사 의상스님과 선면왕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야 되는데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을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거고 부석사 소조아미타자상을 이 시간에 공부합니다. 근데 부석사 조사당 벽화? 좀 어렵죠, 한능검에서. 그리고 실은 황연필 결혼도 부석사랑 관련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고려 중기의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이 있는데 얘는 조형미 정말 훌륭합니다. 조형미가 뛰어나요. 그래서 얘는 신라 불상의 영향을 받았다. 신라 하면 생각나는 게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니까 신라 불상의 영향을 받아서 조형미가 뛰어나다. 일단 이거 세계 불상이 가장 많이 시험 출제가 되는 거고요. 안동에 가면 이천동 석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천동 석불 보시면 바위를 어떻게 깎아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조형미는 엉망이죠. 얼굴은 이만하고 몸이 막 이만하잖아. 안동 이천동 석불 보시면. 그런데 조형미는 엉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조형미가 엉망인 호족들의 향토적 특색이 엿보이려면 일단 10세기여야 되는데 얘는 또 문벌 귀족기란 말이죠. 그래서 얘도 정답으로 많이 안 떨어집니다. 정답은 거의 이거 3개로만 떨어집니다. 파주에 가면 용미리 불상이라는 것도 선지에 나오긴 나오는데 제 책에도 지금 빠졌네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선지로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만 시험의 정답은 거의 이거 3개로 떨어진다. 3개만 잡으십시오. 이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면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고려 초기 불상,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입상, 광주 충국리 철불, 그 다음 고려 중기 신라 불상의 영향을 받아서 조형미가 뛰어나다.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자상 됩니까? 됐고. 그럼 이제 건축물 갈게요. 여러분 이 고려 건축물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 가장 오래된 게 고려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막 7세기 호류사 금당이라든지 8세기 동대사 대불정 같은 어마어마한 목조 건축물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황룡사 구축목탑이 살아있었더라면 한번 비교해볼까 막 이 정도가 좀 되겠는데 우리 좀 아쉽죠. 근데 이제 시험에는 그냥 고려시대 전기에는 주심포 양식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제 주심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담이 있으면 그 기둥과 지붕 사이에 지붕의 무게를 받쳐주는 공포라는 게 있습니다.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으면 주심포. 공포가 많으면 다포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국정교과서에 고려 전기는 주심포 양식, 고려 후기는 다포가 유행하였다. 나중에 조선 가면 올 다포입니다. 조선의 건축물들은. 공포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붕 밑에 막 이렇게 뛰어나오는 공포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건축물들은 조금 무겁고 장중한 느낌을 갖습니다. 공포가 기둥에만 있으면 건물이 간결하고 깔끔한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다포가 조선까지 그대로 다 다포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문장으로 출제되면 고려 전기는 주심포, 고려 후기부터 다포가 조선까지 다포다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 어렵게 해요. 고려 전기의 목조 건축물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은 이 13세기 무신직공기 건축물이야. 자, 지금부터 이 건축물들 이름을 암기 못하면 조선시대 몇 개의 건축물도 알아야 되겠지만 큰일 납니다. 봉정사 극락전이 있습니다. 사진자는 이쪽에 들어갈 거예요.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이 있습니다. 한때 스님들이 머리카락 잡고 서로 우리 건축물이 오래됐다라고 막 싸웠습니다. 근데 좀 웃어야 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면 할 말 없고.
그런데 봉정사 스님들이 이겼어. 그래서 얘가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 중에 가장 오래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능검 시험이니까 공모이나 이런 데는 절대 지도 문제가 안 나오는데 우리는 지도 문제 막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안동 체크해놓고 봉정사 극락전 이렇게 안동 위치 대충 체크해놓고 근데 가서 보시면 저도 한 두어 번 봤습니다만 그냥 그래요. 부석사 무량수전 진짜 한 10번 본 것 같습니다.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충남 예산의 수덕사가 이제 여승들 비구니들이 많은 절이죠. 여기 밤막걸리 진짜 맛있는데. 그래서 이건 가장 오래됐고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 양식을 대표하면서 배흘림 기둥이라고 해가지고요. 공포 무게 때문에 기둥이 이렇게 벌어지죠. 배흘림, 엔타시스 양식. 부석사 무량수전 건축물 예쁩니다. 수덕사 대운전 잘 보시면 이거 고려 후기면 다 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오냐? 여러분 이 고려 후기 가장 오래된 이 세 개 건축물은 또 주심포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고려 전기는 주심포, 고려 후기는 다포가 유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세 개는 주심포야. 됐습니까? 됐나요? 이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뭐가 있어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표적인 다포 양식 건축물로는 성불사, 응진전이 있습니다. 솔직히 성불사, 응진전은 저기 황해도 회주행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기 때문에 저도 못 가봤죠. 시험에 나오기 어렵죠, 북한 건축물은. 근데 이때 유일한 다포이기 때문에 성불사, 응진전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건축물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쪽 파트가 사진 자료로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탑, 건축물, 그리고 불상. 조그마시게 뒤에 두 문제가 그만큼 불상 문제가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불상. 그리고 이제 제 기출문제집이 나오면 탑이나 건축물 문제도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지금 저와 함께 문화사 공부하면서 이 표로 공부하시니까 훨씬 더 편하지 않나요?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그럼 바로 이제 문제 풀어도 될까요? 쫙 보겠습니다. 와, 중요한 거 빠뜨릴 뻔했습니다. 이래서 책을 봐야 돼. 여러분 승탑을 빠뜨리면 어떻게 해요? 132페이지에 큰일 날 뻔했어요. 승탑은 선종불교와 함께 만들어진다는 거 인정합니까? 깨달음을 중시하는 불교이기 때문에 그 절에서 입제가 스님이면 깨달았다라고 해서 그 스님을 위한 승탑을 만들어주는 건데 승탑은 일단 언제 만들어지죠? 통일신라 하대에 여기서부터 만들어지죠. 그렇죠? 근데 고려시대도 이제 선종불교와 관련해서 승탑이 만들어지는데 통일신라 하대를 대표하는 탑은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이거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조교 선생님 사진자료. 그런데 고려 초기에는 고달사지 승탑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내가 통일신라 시대에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은 팔각 원당형이에요. 팔각형이에요. 이게 그대로 고려 초기의 고달사지 승탑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진자료로 시험에 안 나오면 얘는 통일신라 말기의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이게 뭐 전라도 화순에 있다 이것까지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만 이 고달사지 승탑 이거 여주에 있다 이것도 지역 문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글자로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사진자료로 나오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한능검은 이걸 또 사진자료로 주거든. 근데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은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겨가지고 귀가 마징가제 특이에요. 근데 고달사지 승탑은 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레이트 마징가, 하기사 마징가 제트와 그레이트 마징가 세대가 아니면 이걸 뭐 못 알아먹는 이야기고. 그래서 둘 다 팔각 원당형이고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고려 중기에는요 지강국사 현묘탑이라고 이게 또 좀 미스매치입니다. 역시 경복궁에 있습니다. 고려 중기 승탑인데 근데 얘는 거대한 사각형이에요. 팔각 원당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승탑 두 개만. 자, 보겠습니다. 아까 무량 불일 현화사 필요 없다라고 했고요. 보현사, 북한 묘양산에 있는 정말 북한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석탑인데 우리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고려 고달사지 승탑, 지강국사 현묘탑 했고요. 불상 다 봤고요. 그 다음 이제 고려 초기 개경 궁궐을 지금 133페이지 보시면 만올 때 궁궐터. 그 다음 이제 현화사나 흥왕사는 현존하지 않는다. 이러면 해결됐고 바로 문제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불상입니다. 밑줄근 이 불상으로 오른 거 경상도 영주에 있다. 이거 끝났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이 부석사는 의상이 창건했다. 무량수전이 있다. 공부할 거리가 많죠. 부석사가 대형 소조상이 있다. 조형미 뛰어난 부석사 소조 아미타이르자상. 여러분 그러니까 사진 자료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이거 광중 충국리 철불입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고 3번이 철원의 도피안사 비로잔압을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시험에 정답을 떠진 적이 없어요. 그 다음 여러분 이거는 삼상간을 썼냐 안 썼냐 이건 둘 다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입니다. 실제로 용산박물관에 가면 불상관에 이거 보러 가는 거죠. 이거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전시합니다. 그래서 부석사 소자 아미타 이레자상 여러분이 사진자료를 파악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좀 쉽게 뭐 이 3번을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철원 도피안사 불상이 왜 나와?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렇게 줬어야 이거 아니구나 좀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갔을 텐데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불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신 공부할 필요는 없는 불상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다음 문제. 자, 고려 초기에 제작된 뭐에 대해서 알려줄래? 그러니까 충남 논산 관촉사에 있는 불상으로 이거 은진미륵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은진미륵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관촉사에 있는 불상이다.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고려 초기에 만들어졌구나. 대두 정답 1번. 2번을 여기 보시면 이게 갓바입니다. 저기 팔공산 대구에 있죠. 팔공산의 갓바이 불상이라고 하는데 얘도 시험 출제가 정답으로 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파주 용미리 불상까지는 선지로 여기저기 한 번씩 나오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거 백제 서산마의 삼조 불상 진짜 중요합니다. 안동 이천동 섣불도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했죠.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게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그 다음에 부석사 소조 아미타일의 자상, 광주 충궁철불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보시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답은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죠.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문제 보시면 부석사 소조 아미타일의 자상.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세 개 먼저 암기하시고 문제를 조금씩 더 풀어보시면 파주 용미리 불상 뭐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나중에 이제 백제 여기는 중요합니다. 서산마의 삼전 불상. 됐나요? 자, 이렇게 불상 두 문제 풀었고 탑 건축물 문제가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나중에 기출문제집 나오면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